서울의 쓰레기섬 난지도를 아시나요? 서울 한복판, 하늘 맞닿은 언덕 위에 올라가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은빛 억새밭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매년 수백만 명이 찾아와 인생 사진을 찍고 가는 아름다운 상암동 하늘공원.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번지고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평화로운 땅. 그런데 그 발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과 2m 남짓의 흙층을 살짝 걷어내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구 토해냈던 쓰레기가 아파트 30층 높이로 자그마치 9,200만 톤이나 켜켜이 파묻혀 있습니다. 92m, 어떤 기록은 98m에 이르는 두 개의 거대한 산. 쿠프왕의 대피라미드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로 서울이 15년 동안 쏟아부은 배설물의 무덤입니다. 지금은 그럴싸한 생태공원이니 친환경의 성지니 하면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이곳의 진짜 이름은 난지도입니다. 난초와 지초의 향기가 드높고 꽃이 피어난다 해서 옛날엔 꽃섬이라 불리던 한강의 아름다운 섬이었지요. 조선시대 지도에도 중초도라 기록될 만큼 풍경이 수려했고 철새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배추와 땅콩을 심던 곳. 6.25 전쟁 직후에는 갈 곳 없는 전쟁 고아들이 모여 스스로 소년공화국을 세우고 희망을 일구던 짠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고요하고 낮은 섬. 그러나 1970년대 후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자본주의의 광풍이 서울을 덮치면서 이 섬의 잔혹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잘 살아보겠다며 서울로 몰려들자 도시는 미친 듯이 쓰레기를 토해냈습니다. 갈 곳 없어진 배설물들을 모아다 버릴 장소로 서울시가 점 찍은 곳이 바로 이 힘없고 낮은 섬 난지도였습니다. 1977년 제방을 쌓을 때만 해도 농원 조성이라 둘러댔지만 9일 만에 쓰레기 처분장으로 고시했습니다. 1978년 첫 쓰레기 트럭이 들어선 이래 연탄재와 생활쓰레기, 가전제품, 건설, 폐자재, 화학슬러지, 하수 오물까지 온갖 것이 15년 동안 끝도 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루 평균 3,000대, 8.5톤 트럭으로 치면 1,300만 대 분량. 분리수거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섬은 이내 파리와 먼지, 악취만 들끓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지요. 사람들은 이를 삼다 돌아 비꼬았습니다. 제주도의 돌바람 여자가 아니라 먼지 악취 파리가 많은 섬이라고. 메탄가스로 인한 화재만 1,390여 번. 침출수는 한강으로 흘러들어 생태계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캐한 연탄가스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 산 밑바닥으로 몰려든 것은 쓰레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깨끗한 서울을 보여주겠다며 도심 판자촌에서 쫓겨난 가난한 이들, 그리고 그 전후로 도시 재개발의 물결에 밀려난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이 쓰레기 섬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1984년 기준 3,973명, 어떤 자료는 약 2,000명의 비공식 노동자와 4,000명의 주민이라 합니다. 전성기엔 700여 명이 거주했고 폐쇄 직전에도 수백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려진 비닐과 판자를 주워다 쓰레기 비탈면에 험하게 집을 짓고 쇠갈고리 하나. 손에 쥔 채 쓰레기 트럭이 부어놓는 오물 속으로 맨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반복이었습니다. 트럭이 쓰레기를 쏟아놓으면 팔만한 것을 골라내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뒤 다음 트럭을 기다리는 일. 고철, 폐지, 병, 플라스틱. 손가락이 찔리고 눈이 따가운 악취 속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고물상으로 넘기면 중고시장이나 재생공장으로 흘러갔고 그렇게 도시의 폐품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정작 국가가 해야 할 재활용 선별 작업을 이 천대받는 빈민들이 맨손으로 해내며 삶을 연명했던 겁니다. 연탄재는 매립을 안정시키는 데 요긴했고 그들의 손길이 없으면 산이 더 빨리 무너졌을 테니 당국은 암묵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면서 매립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었던 셈입니다. 메탄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했고 판잣집은 무허가라 경찰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쓰레기 더미에 묻으면 그만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지요. 아이들은 선박 학교에 나가면 쓰레기. 동네 산다는 주홍 글씨가 이마에 새겨진 채 차별과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솟구치며 자축의 샴페인을 터뜨릴 때 난지도의 수천 목숨들은 도시가 만들어낸 가장 더러운 치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1983년 매립 공간을 확보하려고 잦은 철거를 요구하자 주민들은 직접 설문조사하고 판자촌 지도를 그려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임시조립식 주택 3, 4평짜리를 얻어냈지만 그곳에서도 10년 이상 폐품을 주우며 살았습니다. 기계식 시설은 실패했고 새 매립지 선정은 늦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올림픽이 지나고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바로 옆 상암동에 짓기로 하면서 서울시는 이 보기 싫은 쓰레기 산을 서둘러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없었으니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한강으로 독극물이 새지 않게 차수벽을 깊게 박아버리고 위에 흙을 두껍게 덮은 뒤 예쁜 억새풀을 심는 것이었지요. 안정화 공사에 2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메탄가스를 뽑아내 아파트 난방으로 쓰며 세계적인 생태 보건 성공 사례라고 신문과 방송에서 요란하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2002년 5월 1일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열렸습니다. 평화의 공원, 난지천공원, 난지안강공원까지 억새가 물결치고 캠핑장이 생기고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쇼윈도가 완성되는 동안 그 쓰레기 산을 지키며 살아가던 4,000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어디론가 밀려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부는 폐품으로 모은 돈으로 밖으로 나가 집을 샀고 어떤 이들은 헌옷 수출업체를 차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또 다른 변두리로 또 다른 비공식 노동의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오늘날 전국에 폐지를 줍는 노인이 4만 명이 넘고 하루 5시간 넘게 일해도 한 달에 16만 원도 채 못 버는 현실이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참으로 쓸쓸하고도 씁쓸한 풍경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늘공원의 은빛 억새밭 사이에서 인생 사진을 찍고 완벽한 휴식을 즐기는 무수한 인파 속에서 불과 발밑 2m 아래에 묻힌 9,200만 톤의 기억과 수천 명의 피눈물을 되새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매일 또 다른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수없이 내버리면서도 잘 가꿔진 인공공원 위에서 자연을 찬미하는 기묘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난지도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흙 밑에 잠시 봉인된 채 우리의 화려하고 고상한 삶을 조용히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모카탐 언덕, 만시아트, 나세르 지역에는 자발린지 ABALEN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삽니다. 대부분 콥트 기독교인들로 수십 년 전부터 카이로 전역의 쓰레기를 수거해 90% 이상을 손으로 재활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집안에서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돼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 키우는 방식으로 도시를 지탱해 왔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지 못한 재활용을 그들이 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하고 국제적 이미지가 중요해지자 당국은 민간 기업의 쓰레기 수거를 맡기고 자발린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공간은 비위생적이라 낙인 찍히고 개발의 이름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난지도의 판잣집 주민들과 얼마나 닮았는지 도시의 오물을 처리하며 밑바닥을 지탱하다가 그 도시가 화려해지면 가장 먼저 지워지는 존재들.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올루소순이나 다른 거대 매립지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일 수천 톤의 쓰레기가 쌓이는 곳에서 수많은 하층민들이 맨손으로 고철과 플라스틱을 줍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쓰레기 산을 오르내리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악취와 유독가스, 질병에 노출된 채 라고스가 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며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국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이 쓰레기 더미들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정리 대상이 됩니다. 그 위에 공원을 만들거나 새로운 주거단지를 짓는 계획이 발표되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또 다른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난지도가 월드컵을 앞두고 흙으로 덮였듯 그곳에서도 발전의 이름으로 삶이 봉인됩니다. 카이로의 자발린이 카이로의 쓰레기를 90% 가까이 재활용하며 도시를 지탱했듯 난지도의 4,000명도 서울의 폐품 경제를 손과 발로 돌렸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쓰레기산에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과 난지도에서 쓰레기 동네라는 낙인을 안고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겹쳐 보입니다. 도시가 토해낸 것을 가장 먼저 받아내는 사람들, 그 노동이 없으면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구조. 그리고 도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때 가장 먼저 지워버리는 존재들. 이것은 서울만의 이야기도, 카이로만의 이야기도, 라고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급속한 성장이 일어나는 곳마다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자들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하늘공원의 억새밭을 걸으며 우리는 종종 감탄합니다. 여기가 원래 쓰레기장이었다니 믿기지 않네. 그 말 속에는 기술의 승리와 환경 복원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9,200만 톤의 쓰레기가 그대로 있고 그 위에서 살았던 수천 명의 손길과 숨결이 묻혀 있습니다. 흙 2m는 쓰레기를 가릴 수 있지만 기억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플라스틱과 포장재, 음식물, 쓰레기는 또 다른 난지도를, 또 다른 목화탐을, 또 다른 올루소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더미 위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쇠갈고리를 들고 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동안 그 고요한 언덕 아래에서는 과거의 오물과 과거의 사람들이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일상이 그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가끔은 발밑을 내려다보며 떠올려 볼 일입니다.